네, 오늘도 전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동작 같이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연습합니까 저기? 오, 자기 연주할 때 동작 같이 자기가 부르겠대.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게요? 저는 다 걸게요.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네, 청담동 술집 의혹. 지금 민주당에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도 하자, 진실 규명하자 이런 목소리예요. 이게 뭐든 해서요. 민주당이 폭파되든 법무부가 폭파되든 둘 중에 하나는 깔끔하게 폭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는 진심으로 민주당 응원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새벽까지 술자리 했다면 문제죠. 반드시 민주당에서 이 대대적으로 진상규명 TF 만들어가지고요. 이왕 할 거 이재명 대표가 그 TF 위원장도 하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의 총력을 한번 결집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건 언제나 이 발언과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 민주당 TF에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단 1%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 인사들을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뭐 이 첼리스트라는 여자분과 그 전 남친이 뭐 새벽에 연락이 안 됐다가 다시 연락되는 과정에서 뭔가 과장된 이야기 나온 거 그거 하나만 듣고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첼리스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트린 걸 민주당이 이렇게 키운 게 드러난다면 민주당 의원들 그냥 배지 다 반납해야죠.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정말 권력을 상대로 어려운 거 질문하라고 주어진 거지 이런 식의 저급한 김어준이나 할 법한 음모론 심지어 이거는 김어준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김어준 씨도. 이런 거 이야기하라고 주어진 국회의원 배지와 면책특권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제 앞으로의 평생 방송 출연과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 다 걸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박찬대 의원, 김성환 의원 당직이나 뭐 이 국회의원 배지 걸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죠 이거. 네. 네. 자, 초반부터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 네, 오늘 저희 출연자가 이제 공교롭게도 김앤장입니다. 네. 이 아재 개그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사실 이분이 먼저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폭파까지 되면 안 되겠고요. 어쨌건 네, 김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작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판을 키워가는 게 전략적인 사고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판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약간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논리를 보면은 다 뭐냐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 뭐라 그러죠? 깨끗하다는 걸 밝혀.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검찰이나 경찰이 고발을 할 정도의 요건이 된다면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수사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전략적으로 저는 약간
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천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다 변호사 출신들이잖아요. 변호사 출신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의 어떤 사고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쨌든 판이 커져서 지금 민주당 대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지금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이 녹취가 꽤 신빙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도부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발언이 다른 데도 아니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첼리스트 녹취가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 꽤 구체적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제가 청담동에서 이제 밥자리 술자리 많이 하니까요. 박찬대 의원님 TF 만드셔서 저도 위원으로 꼭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보의 기본, 폭로의 기본은 그 당사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럼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나 민주당이 이 제보를 사건화시켜서 정말 문제로 만들려면요. 저 첼리스트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쓰러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추정하기로 이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던 그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행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과장해서 허위해낸 게 이런 큰 사건이 되었으니까 본인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가 만약 저 첼리스트를 확보해서 저 첼리스트가 지금도 그때 이 녹취로 했던 자기 주장이 맞다. 내가 진짜 봤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폭로한 7급 공무원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이 여러 가지 뭐 쌀국수나 초밥이나 이런 거 결제했던 분이고 이 배소연이라는 5급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폭로가 7급 공무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7급 공무원 친구, 뭐 7급 공무원의 뭐 지인이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라고 나왔으면 그만한 폭발력과 휘발력이 없었을 거예요.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전국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인 첼리스트는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거나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 감당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관계를 맺었던 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아마 취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록을 전화 내용을 녹취해서 폭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소조차도 특정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폭로나 제보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인데 김의겸 의원이야 뭐 워낙 이제 이재정 의원 악수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는 주장 많이 해서 국회의 양치기 소년이 되셨으니 그렇다 치는데 이걸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한 건 저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제1야당의 최고 지도부가 어디까지 추락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지난 전당대회 때 개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개딸들한테 호소해서 최고위원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언도 상식적인 일반 국민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개딸들에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호소하는 발언이에요. 제1야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간의 이제 여러 반응들 중에 이제 일각의 생각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공개되지 않은 뭔가 혹시 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 문제를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윤 대통령 직접 이게 이제 저급한 가짜 뉴스다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녹취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 정도 구체적이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기 쉬운 거를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펄쩍댔다는 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양쪽의 주장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검찰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난을 하잖아요. 막 문제 제기하고 뭐 압수수색도 막 하고 그다음에 뭐 피의 사실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서 막 이렇게 몰아가게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입증 근거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비난을 한다면 저희가 검찰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라는 예.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과연 이 질문을 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감사원의 이런 감사 활동. 네. 다른 질문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좀 발끈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뭐 진짜 이게 제가 이 YTN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명구스러워요. 그러나 뭐 야당 최고위에서 언급까지 했으니 방송 주제로 채택이 예.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마 그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뭐 생태탕이 어쩌고 뭐 하얀색 백바지가 어쩌고 했던 거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조작 선동으로 한국 정치사에 좀 길이 남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민주당 분들도 다 아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TF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TF 설치할 엄두를 못 낼 거라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민주당의 명운을 거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지만 안 하겠죠. 민주당에도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법조인 출신들이 왜 이 문제에 발을 깊숙이 들이지 않겠습니까? 김앤장이라는 로펌을 안다면 거기에 변호사 30명이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든 모이지 않는다는 건 약간의 상식과 네트워크만 있어도 충분히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무리수도 결국 이재명 리스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재명 팬덤인 개딸들에게 호소해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 예.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국민 상식보다는 이재명 대표 팬덤의 어떤 심기를, 분위기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이 이슈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온 언론이 온 방송에서 김용과 유동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 하느라 김용 뉴스나 유동규 뉴스가 조금 뒤로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몰라도 일단 너무 급하니까 뉴스를 좀 분산시키고 보자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일환인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장관에 걸겠다. 네. 다 걸겠다. 뭐 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그게 이제 적정하냐. 이재호 상임고문도 따박따박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한동훈 장관의 말과 태도는 굉장히 오만하고 무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어떤 그 사회에서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가능한 인정을 다 해줘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지만 국감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권력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맞서 싸우라고 그 권력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은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더 어른스럽다. 물론 이게 나이의 어른은 아니지만 지위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포용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더 지지를 해주고 예. 그리고 더 믿어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 어쨌든 선출된 대표에게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하나의 법인격인데 거기다 대고서
적대적인 감정을 마구마구 드러내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럼 그게 뭐예요? 나는 힘이 있어. 여긴 국감장이니까 당신 그러지만 여기 밖에 나가면 전혀 그 상황은 달라. 뭐 이런 걸 믿고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저와 뭐 이렇게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제가 좀 얘기를 해봐도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좀 약간 감정이 많이 섞여 있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정 의원 악수 억지로 따라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했다더라. 카메라 대동하고. 영상 보니까 그냥 회의 끝나고 일어나자마자 이재정 의원이 오히려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 확인하러 미국 갔다. 그런데 그거 한글로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50페이지짜리 구글에 치면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확인 근거 제시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먼저 직을 걸라고 한 당사자가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적으로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의혹 제기거든요. 의혹 제기는 당연히 누구나 어떤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하는 근거가 너무나 부실했고 예. 특히나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언론사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곳과 본인이 스스로 협업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지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다소 경황된 반응 보이는 거 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하는 거 형사처벌 수위든 민사배상액이든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뭐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나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 꼭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걸 저는- 떠나서 민주당에서 네. 만약에 이번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유, 뭐 당연히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해야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 아닌 거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국민들께도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니까. 예. 지금 가뜩이나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거리를 더 유발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장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선진국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 그러니까 직업 윤리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개인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감정을 막 폭발시키라고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 행동을 한다면 선출된 국회의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존중하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